그래서 부자빠님, 제가 무조건 다가구 주택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의 그 순자산이 있으면요, 15억 정도 있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좀 분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주택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도 좀 제약사항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근데 조윤생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자산 15억 있으면 뭐 다른 포트폴리오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요번 사이클도, 대구 사이클도 아파트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굴러온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누워서 떡 먹는 거 체하죠. 우리 미주원님께서는 고생을 정말 해보셨기 때문에 원룸 다가구 건물 정말 머리 아프고 세금 뜯기고 하여튼 간에 정신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미주원님. 안 그렇습니까? 즉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 이제 50 가까워진다. 참 기력도 없고 뭐 이제 재테크적인 눈에 불을 켜고 할 이 열정도 많이 식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형 부동산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내가 직장에서도 큰 소리 치고 여유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사업처럼 해보실 분들은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요 그냥 앉아서, 저는 성격이 좀 게으른 편이에요. 뭔가 대처하고 민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이러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아파트만 사시면 됩니다. 자, 옵타맨님께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추후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하지 마시라니까. 오피스텔, 제 방송에서 오피스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절대 이야기하지 말랬는데 그때 하여튼 간에 투자할 거만 하시죠. 아파트는 투자하시고, 그리고 시세 차익만 노리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부자아빠님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고민이 많다. 맞아요. 고민되죠. 저도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저는 아파트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매물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더 벌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직장인이 5천 버는 거나 자영업으로 5천 버는 거나, 여러분 어디가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직장인으로 5천 버는 거하고 자영업으로 5천 버는 거, 뭐가 더 낫습니까? 직장인이요? 근데 비자님, 직장인은 편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이 뭔가 절세할 게 더 많아요. 물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제로 바뀌어서 그렇지만요, 다 신고 안 해요. 5천 벌었다 해서 5천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제할 거 공제하고 부가세 면제되는 것도 있고, 환급 받는 것도 있고,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희님께서 원룸 18개짜리 해봤는데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싶어요. 근데 김태희님, 원룸 건물 있잖아요, 6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6개요. 자, 방이 15개씩 6개입니다 90개예요 90개가 있는데 한 집당 40만원씩 받아요.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0.7 공실률, 이렇게 공실률 빼고 얼마예요? 3억입니다 다시 할까요? 자, 40만원이죠 곱하기 방 90개, 죄송합니다. 40만원 곱하기 방이 15개고 곱하기 원룸 건물 6개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2개월, 1년에 4억 3천씩 벌어들일 줄 알겠지만은 곱하기 0.7이에요. 공실료 30% 빼고 3억이에요. 이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3억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네, 원룸 건물을 6개씩 운영하는데 원룸 건물이 이분이 직접 땅을 사서 지었다고요. 한 건물에 6억이 들어갔대요. 6억. 대출 빼고 보증금 빼고 하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건물도 돌아다니면서 계약서 쓰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중개업소에 맡겨가지고 한 달치 월세 줄게. 알아서 해라. 내 건물 다 관리하고 한 달치 중개 수수료는 네 거다. 한 달치 월세는 중개 수수료 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들이 알아서 관리해줘요. 그 대신에 청소는 공용 부위 청소는요. 네. 어떻게 본인이 하든 청소 업체를 쓰든 뭔가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수리비 들어갑니다. 네. 옥상에 네. 우레탄 에폭시인가요? 방수 네. 그것도 정기적으로 수년마다 5년 8년 정도 만에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도난 분실 정수기 훔쳐가고요. 네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김태희님 그거 하면서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네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셀프 시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네. 자 여기서 부업 상하부장 있죠? 네 직접 저기 뭐죠? 저 필름지 갖다 붙이고요. 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제 블라인드 제가 제작해가지고 달고 그 다음에 도배 장판 도배는 업자 불러서 했고요. 네. 장판은 데코 타일로 제가 다 붙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저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부엌에 그리고 집에 LED로 싹 다 바꾸고 해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욕실에 네 욕실장도 달아보고 거울도 제 손으로 달았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다 해보니까 저는 그런 쪽 부동산에 관련된 뭐라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 뉴스 보니까 초저출산 국가 소멸위기 미래 아무래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국가 소멸위기래요. 맞아요. 네. 제가 죽고 나서 국가가 소멸될 겁니다. 네. 이 정도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구가 감소된다 해가지고 과연 집값이 빠질 것인가? 집값 빠지는 것만큼 인구가 집값 빠지는 거에 이 영향을 줄 만큼 인구 감소가 충분한가를 봤을 때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네. 물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중산층으로 편입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살고 싶은 아파트는요 늘 한정됩니다.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5개 광역시만 하더라도 1급지가 어디예요? 딱 아시죠? 네. 살고 싶은 지역 대전 어디요? 광주 어디요? 대구 하면 어디요? 울산 하면 어디요? 부산 하면 어디요?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지방에 위치한 시군단이 있죠. 네. 그런 데는 정말 소멸될 위기예요. 정말 소멸될 위기고 직장이 없이는요 이제 소멸은 전초 현상일 것 같아요. 네. 소멸이 전초 현상이 아니라 소멸로 가는 전초 현상이지 않겠나. 네.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요. 이거는요 아주 먼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비평적인 사람이 되라고 했죠. 자 초저출산 국가 인구 감소. 자 인구 감소 되기 때문에 집값 폭락이다. 이걸 또 비판적으로 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있죠. 포스터. 네. 포스터를 포스터 물감으로 색칠해서 해야 돼요. 여기에 뭐 저기 포스터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어야 되고. 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맞습니까?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이 마르지 않아요. 네.
물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뭐가 하는 말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석유는 고갈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90년인가 오일 쇼크, 79년도인가? 1차 오일 쇼크 그때인가요? 네. 80년도인가? 하여튼 오일 쇼크 때 이후로 네, 석유는 고갈될 것이야. 네.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캠페인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대한민국이든 세계에서 거짓말, 무조건적인 거짓말은요. 80대 노인이, 네.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네.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흡연자가, 내일부터 끊어야지. 거짓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다. 석유는 고갈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많다고요. 네. 저는 그거랑 마찬가지 생각해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곧 폭락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되지 마세요. 비판적인 사람 되세요. 네. 그것에 대해 비판하세요. 인구 감소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도 나는 돈을 벌 것이다. 그래도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다. 즉, 하기 위해서는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꼭꼭 지켜보셨으면 합니다.